만족스러운 미래는 오늘 나의 수정으로 결정됩니다. 너무 주옥 같지 않냐? 주옥 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미경의 북드라마. 자, 오늘은 북드라마에서 공교롭게도 제 책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1년 반 동안 거의 남의 책만 소개하다가 거의 몇 년 만이죠? 한 3년 만에 새 책을 쓰게 된 것 같아요. 지난 3년간은 사실은 나를 위해 달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실 정말 인생 후반부를 달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솔직히 고백하면 55세 이전의 김미경과 55세 이후의 김미경은 많이 달라졌어요. 내가 나를 데리고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어떻게 60 이후를 맞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좀 달라졌어요. 미래를 내다보고 현재를 살고 과거를 극복하고 하는 많은 방법들이 저 나름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난 3년을 또 살아냈고 그렇게 살아낸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큰애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엄마는 먼저 살아보고 살아봐서 먼저 넘어져보고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어떻게 넘어졌고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디테일하게 그거를 전달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되게 마음에 들어요. 우리 딸이 김미경이라는 한 인간에 대해서 정의해준 이 말이 되게 마음에 들었단 말이에요. 지난 3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아들이 자퇴하고 어쩌고 그러고 나서 좀 정신 차리고 올해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우리 막내는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머지않아 한 60쯤 돼서 은퇴해야 될 사람이 우리 집엔 2명이 있는 거죠. 저는 은퇴 안 할 겁니다. 남편은 하겠네요. 굉장히 달라진 게 있다면 일에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강의만 했었는데 이제는 유튜브가 제가 하는 일 중에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뭐니 해도 제가 55세 이후의 인생을 3년간 뚜벅뚜벅 걸어오면서 살아왔다는 거고요. 좀 55세 이상 되면 좀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애들도 다 커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줄 알았더니 감정은 또 왜 이렇게 힘들고 왜 가끔씩 그렇게 우울하고 회사에서도 직원들 드릴 말씀도 많고 어른답게 처리해야 될 일이 왜 이렇게 많아지고 많이 진화되긴 했는데 그렇다고 어려움이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때때로 행복했고 또 불행한 적도 있었고 그 이야기들을 사실은 여러분과 함께 계속 나눴어요. 여러분 그 현장에 계셨습니다. 사실 여기 김미경 TV의 100만 명의 구독자는 한편 어찌 보면 내 인생의 증인이고 나는 여러분 인생의 증인일 겁니다. 그죠? 저는 이야기했고 여러분은 댓글을 다셨습니다. 내 이야기의 완성은 여러분의 댓글로 완성이 됐어요. 제가 무엇인가 얘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은 저도 그래요. 선생님 힘내세요.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분도 계셨고 혹은 어떤 분들은 너무 공감이 간다. 저도 똑같은 경험했어요. 이렇게 서로 우리는 내 이야기의 공백들은 여러분이 댓글로 다 채우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책이 탄생한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어찌 보면 여러분의 댓글이 저를 살린 것도 있고요. 혹은 저의 말이 여러분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살려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과 내 인생을 통과한 그 글들이 이 책에 다 쓰여 있습니다. 파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내 마음을 살린 한마디. 제 마음이 힘들었었나 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털어놨는데 우리 같이 살아났네요. 친구가 너무 부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남 보여주려고 살지 마라. 인생의 책임이 너무 무거울 땐 버거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파트 2는 내 일상을 살린 한마디예요. 재테크에 대해서 슬럼프, 시간관리, 꿈, 돈, 책, 연결, 감정 여러 가지가 있네요. 파트 3는 소중한 관계를 살린 한마디. 첫인상, 모녀관계, 부녀관계, 남편과의 관계, 맞벌이 관계, 권태, 형제자매, 직장,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들 우리 함께 털어놓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네 번째 파트는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역시 미래에 대한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당연히. 불행할 때는 어떡하냐, 경쟁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 나의 무능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 내 인생의 장학생이 되거라, 50대 두 번째 청춘에 대하여,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 주옥 같습니다. 인생 전반에 대해서 내 책을 내가 주옥 같다고 하는 거.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통과하고 제 인생을 통과해서 함께 그 마음을 모아서 쓴 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몇 가지 제가 읽어 드릴까요? 여러분 마음 힘든 게 있다면 아마 이 글을 통해서 다시 스스로를 살려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를 바꾸고 싶다면 인생을 살다 보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결정적 선택들이 있어요. 직장이나 직업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할까 말까 한다면 누구와 하지? 아이를 낳을까 말까? 낳는다면 몇 명을 낳을까? 이런 선택은 한 번 결정하면 뒤집을 수가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 결혼은 50 이후에 해야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거든요. 20대의 저는 나 자신도 모르면서 남을 선택했어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생각도 안 해보고 결혼 안에 내 인생을 밀어 넣었어요. 아이를 낳고 너 이제부터 엄마 해.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엄마의 삶을 강요했어요. 그러니 마음에 들 리가 있나요? 그때 이런 선택을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후회의 마음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해요. 하지만 한 번 내린 결정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과거로 되돌아가는 건 불가능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수정이라고 불러요. 과거의 결정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수없이 다른 선택을 하면서 내 삶을 조금씩 수정했어요. 저는 지금도 하루하루를 수정 중이에요.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행복할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나에게 매일매일 물어보면서 제 선택을 수정해 나가요. 만약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선택 이후에 살아온 나의 하루하루를 내 맘에 맞게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혹시 과거의 어떤 선택이 후회스러운가요? 그렇다면 나를 위해 수정하는 하루를 살아보세요. 만족스러운 미래는 오늘 나의 수정으로 결정됩니다. 너무 주옥 같지 않냐? 주옥 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옛날에 어떤 영상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이 댓글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책에 넣어놨습니다. 별별 엄지님이 이렇게 썼어요. 모든 후회가 밀려올 때 내가 할 수 있는 딱 하나, 수정이다. 남 탓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 결국 내 탓이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었지.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고 있었잖아. 그런데 왜 자책하고 남 탓만 하고 있지?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한 하루하루를 살려고 버텨내는 중이다. 오늘을 사랑해야 된다. 선생님 말처럼 결국 우리가 머물 수 있는 날은 오늘밖에 없다. 나도 끊임없이 수정하고 지금도 행복해하는 나를 위해 내 삶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팍 씩씩하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자기를 살려내는 것도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라는 이 글을 읽고 여러분이 정말 그 한마디가 나를 살렸어요 라고 한다면 제가 쓴 책이 아니면 제가 쓴 말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스스로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랬을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만 더 그럼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불행할 땐 책을 읽어요. 누구나 살면서 무수한 불행과 실패를 마주합니다. 그 중에는 삶을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너무 큰 불행도 있어요. 저도 1997년 외환위기 때 심각한 순간을 경험했어요. 결혼 7년 만에 겨우 장만한 집도 잃고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지방으로 내려가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했어요. 그때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정말 이악 물고 책을 읽었어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수없이 고민하며 그리고 매일같이 책을 썼어요.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저는 다시 강단에 설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람은 불행한 순간에 하나의 운이 풀리기 때문이에요. 가장 최고치로 몰입할 수 있는 힘이요. 불행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는 내 불행이 전부인 것 같고 슬픔과 좌절에 쉽게 빠져요. 이 말은 곧 몰입하기 쉬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불행할 때 꼭 책을 읽어야 해요. 힘들 때 책 읽으라고 하면 미쳤냐는 소리를 듣겠죠. 이 상황에 책이 눈에 들어오냐? 아마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불행할 때 가장 몰입이 잘 돼요. 책 한 권을 읽어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요.
예전 같으면 다른 사람의 아픈 이야기를 미담 정도로 치부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불행에 빠져 있을 때는 감정이입이 되면서 마치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펑펑 눈물을 쏟아내요. 어떤 책을 읽어도 다 내 이야기 같고요.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라며 아이디어가 막 샘솟아요. 불행 때문에 예민해진 내 마음이 공명하는 거예요. 이미 바닥을 쳤기 때문에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지푸라기를 잡는 거예요. 책 속에는 잡고 싶은 지푸라기가 너무 많아서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신선한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재밌죠? 이 컨셉. 여기에 최선실님은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김미경 선생님은 이렇게 말한다. 선실아, 불행은 말이야 잠시 너를 스쳤을 뿐이야. 이제 날개를 달고 다시 도약할 시기야. 그래, 불행은 잠시 나를 스쳤을 뿐이다. 이제 날개를 달고 도약하면 내 삶은 더욱 위대해질 것이다. 미경 언니가 삶을 놓아버릴 뻔했던 34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라는 영상이 내게 힘이 되었듯이 훗날에 나도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타인에게 힘을 주려면 스스로 성장시켜야 된다. 열심히 성장해서 내년에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메신저가 되고 싶다. 우리가 겪고 사는 게 다 비슷합니다. 더군다나 이 요즘 같은 때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공공의 불행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불행해지면 어때요? 마치 남자와 사귀다 헤어졌을 때랑 똑같아요. 되게 예민해지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시련의 상처가 있을 때는 세상에 온갖 유행가 가사가 막 살아서 가슴을 후벼 파죠. 불행에 빠져 있을 땐요. 들리지 않던 이야기가 들리고요. 읽혀지지 않던 책이 오히려 활자 하나하나가 살아나서 나를 살립니다. 요즘같이 힘든 때 제 책에 쓰여있는 활자 하나하나가 살아나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요. 다시 뛰는 힘을 주고요. 포기하고 힘든 마음을 희망으로 채워주고요. 그 모든 마음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에너지가 돼서 함께 일어날 수 있고요. 제가 책 하나에 너무 많은 의미를 담나요? 아니요. 운이 좋으면 책 하나가 진짜 사람 살립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책이 여러분에게 그런 여러분의 힘듦을 다 살려내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오늘은 참 약간 부끄럽게도 북드라마를 제 책으로 하게 됐는데 근데 되게 이상하네요. 남의 책 소개할 때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니 제 책 소개할 때는 목소리가 잔잔하게. 그게 왜냐하면 그런 거 같네요. 남의 책은 남과 대화를 하는 거고 내 책은 나와 대화를 하는 거라서 독백처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것도 이런 느낌이 다름이 있군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북 액션은요. 내가 가져가고 싶은 글귀를 형광펜으로 다 칠하세요. 그리고 저처럼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손으로 한번 써보실래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이라이트한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이 책에서 10개 이상 발췌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숙제 드릴까요? 힘든 순간에 오히려 책이 잘 읽힌다고 했잖아요. 불행할 때는 왜 책이 더 잘 읽힐까? 왜 더 몰입이 잘 될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댓글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힘들 때 더 책이 잘 들어오실까요? 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책이 인쇄소에서 짠 하고 도착했습니다. 이 책에 실려진 글들은 여러분이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것들 중 댓글로 선생님 맞아요 라고 공감해 주신 글들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댓글을 적어주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135명이세요. 같이 썼다라는 느낌? 에필로그에 이렇게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135분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책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읽다가 이거 내 얘긴데 하는 부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때 바로 밑줄을 긋고 내 이야기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여러분의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진으로 찍으세요. 이렇게 줄을 간 다음. 그래서 SNS에 여러분 올리시고 이 영상 밑에 댓글을 달면 습관 머그컵을 만들었어요. 습관 머그컵 세트를 30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약 구매 인증샷 이벤트 안 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 있으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